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자택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요. 병원으로 이송된 지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숨진 직원은 LH 전북본부장을 지낸 고위급 간부인데요. 현재는 본부장급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자택에서는 유서 형태의 메모장이 발견됐습니다.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직원은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이 수사를 한 LH 투기 의혹 대상자 20명엔 포함되지 않은 인물인데요. 정부 합동특별수사단에서 수사나 내사 중이던 대상자 100여 명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입건된 LH 직원 중 4명이 전북 지역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숨진 직원도 조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경찰은 타살 의혹이 없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라는 단어까지 꺼내들며 LH 투기의 전모를 밝히는데 명운을 걸라고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이 공무원들의 차명 투기 여부도 밝혀내라고 했는데요. 이를 밝혀낼 조직은 합동조사단과 특별수사본부 두 곳이 있죠.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현장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먼저 합동조사단은 차명 거래를 조사할 방법이 없어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직원 본인만 확인한 뒤 다음 주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가족과 친인척 명의의 차명 거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4,000명을 조사해 투기 의심자 7명을 적발하는 데 그치자 조사와 수사 강도를 높이라고 한 겁니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 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랍니다. 명운을 걸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의혹 제기 직후부터 열흘간 7번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시 강도도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출범한 합동조사단은 다음 주면 사실상 활동이 끝납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직원 9,00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며 이후엔 경찰 조사에 협력하거나 지자체 등의 요청이 있으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출범 당시 국토부와 LH 전체 직원과 가족, 나아가 퇴직자까지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강제할 방법이 없자 가족, 퇴직자 등의 조사를 포기한 겁니다. 이를 두고 2주 동안 보여주기식 조사만 하고 성과는 거의 없는 용두사미가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수사본부는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특수본 역시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건 권한 밖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명 거래를 배우자나 친인척 이름으로 했더라도 제보나 첩보 없인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관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정부합동조사단에서 수사 의뢰받은 사건을 포함해 내사나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은 전국적으로 모두 16건에 이릅니다. 대상자는 LH 직원과 공무원 등 100명이 넘습니다. 16건 중 1건이 어제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한 LH 직원 20명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어제 정부합동조사단은 LH와 국토부 직원의 배우자나 친인척, 퇴직자 등의 조사는 경찰이 중심이 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맡는다고 했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마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본부 쪽으로 이첩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도 배우자나 친인척 전수조사에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배우자와 친인척 등에 대한 전수조사는 경찰의 권한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계기관의 자료를 요청해 내사 등 방식으로 확인해 나가겠다곤 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않은 상태에선 강제 수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배우자, 친인척 등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확인하려면 정부 합동조사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친인척 등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에 이어 특별수사본부도 가족과 친인척, 지인 등의 전수조사에 난색을 표하고 나서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준의 철저한 저인망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선거 앞두고 난감한 더불어민주당이 두 가지 돌파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특검 추진과 국회의원 전수조사인데요. 하지만 이것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시간을 끄려는 거 아니냐며 검찰 수사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민창 기자입니다.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포문은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든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열었습니다. 저 박영선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불공정한 이익 취득은 시민의 꿈을 빼앗고 공정을 허무는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그러자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3월 임시국회 협상 테이블에 특검을 올리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신뢰를 하실 수 있다면 당연히 특검도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과 즉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먼저라며 특검 주장은 여론 반전을 위한 시간 끌기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임명과 수사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선거 이후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은 우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신속한 수사 이후에 특검을 논의할 문제다.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부 특검을 할 것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생각한 염치 없는 쇼이자 물타기입니다. 특검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LH 특검은 사실상 성사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